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김현숙 장관의 잼버리 현안 질의 불출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대 정권이 공개하지 않은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을 국회에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에 서울 편입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현실성이 없다며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여야의 뜨거운 공방과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광폭 행보가 당 주류와 비윤계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오늘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관련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졌습니다. 여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대회 관련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쳤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여야 간 참고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참석하지 않은 것이지 도망이 아니라고 장관을 감쌌습니다. 여가부 국감 소식은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책임을 묻는 전체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현숙 장관의 불참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사표를 낸 장관이 국감장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처의 수장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스스로 장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는 겁니까?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참고인 협의가 되지 않아 불참한 것이라며 오히려 여가부 대변인을 압박한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변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야당은 잼버리 파행을 비롯한 김 장관의 무능에 대해서도 사과하라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도망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장관과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권인숙 위원장을 향해 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다수당이라는 것과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지금 현직 장관과 또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청소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부천에 스토킹이 발생했는데 경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으며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지적해온 검찰 특활비에 대해 지침을 공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어든 민영교도소 운영 경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던 법사위 전체회의. 하지만 오늘 전체회의는 여야의 신사협정 발표에 걸맞게 고성과 공방 없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동안 법무부의 특활비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법무부 자체 지침도 비공개돼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혹은 아니면 세금의 이 용도에 맞는 세출의 어떤 편성 정신에 맞도록 관리되는 시스템 저는 구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 모두 지침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정부에 통해서 지침 공개를 안 해왔는데요. 다음 소위 전까지 우리 이제 양당 간사님께 저희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공개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서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무부가 교도 업무를 일부 위탁하고 있는 민영교도소에 대해 운영경비 지원이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영교도관의 처우가 일반 교정공무원보다 떨어져 이직률이 높고 설치된 지 13년이 경과하면서 시설물 보수 비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용자들의 처우나 또한 그 민영교도소의 이 목적 달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관은 해당 교도소들이 사명감만으로 운영되는 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분들의 사명감에만 기대는 면이 충분히 있고 국가가 좀 보조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과정에서 그걸 반영해 주시면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마약 수사와 관련해 여당은 휴대용 마약 탐지기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을 지적했고 야당은 허위 고발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모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동안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과 한 장관이 오늘 질의에서는 공감과 칭찬을 나누면서 김도읍 위원장은 올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국민의힘이 띄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며 5선 연장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 등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 위원장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했습니다. 김포 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도 민주당은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중론을 보였던 민주당은 5호선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안이 졸속에 현실성이 없고 김포 주민 입장에선 교통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예타 면제와 노선 연장안을 내놓으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안건을 받아들여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홍 시장은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총선 인재영입위원회를 띄우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친윤계 인사가 공천을 주도한다는 비판엔 인재영입과 공천관리위 활동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복귀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내년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1년 한시 임시 소비 세액공제 신설, 그리고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 사항들이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을 했는데요. 메가 서울 구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 즉 TF 구성을 검토했었는데요. 메가 서울 구상을 위해서 특위로 격상시킨 겁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5선의 이 조경태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특위를 발족했다며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반대인지 찬성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총선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김포의 그 교통난을 위해서는 5호선 연장부터 추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이죠. 이 더 좋은 미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서울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더 미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오늘 회견에서 수도권 전체의 도시 계획을 먼저 협의하고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 발전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특히 이 경기도 주변의 서울 편입은 근본적으로 이 국가 전체의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라면서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5호선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노선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네, 두 지자체장한테는 이제 민감한 사안일 텐데요.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황당하기 짝이 없다. 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한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총선용 전략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관련 특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만큼 국민의힘 향후 의원 입법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제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포뿐 아니라 성남과 고양, 광명, 부천, 하남, 또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서울 편입 대상에 넣고 있고요. 일단 당론으로 구체화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김포나 서울, 경기도 등 여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또 행안부가 법안도 내야 돼서 절차가 복잡한데요. 반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변경에 동의하는 의원 10명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표결에 붙이면 되는데요. 다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어쨌든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의 여러 지자체의 손익이 맞물려 있는 것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추진이 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1호 혁신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이 징계 취소의 건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이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 무거운 마음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염려를 끼친 당사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유로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었고요. 또 홍준표 시장도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10개월 정지를 받았었는데요.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것이고요.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징계도 취소를 했습니다. 네,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의 수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징계 취소가 된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모두 당의 결정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오늘 홍준표 시장의 SNS를 보면 과하지옥, 즉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네. 치욕을 참는다는 이 사자성어를 올리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홍 시장은 지난 7월에도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 당시에 이 자신의 처지를 과하지옥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네, 또 이준석 전 대표도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이 징계 취소를 의결한 데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리어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대사면 이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지만 혁신위가 이 혁신위의 1호 제안인 만큼 오늘 지도부가 이를 수용한 것인데 이처럼 이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통합 행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야 7개 정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낭비성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건전재정 예산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녹색 투자를 통한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고 민생당은 다당제로의 정치를, 한국의 희망은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제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국정원이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제 첩보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중국의 탈북민을 대규모 북송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대중국 정보망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민을 또다시 북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붕괴된 핵심 휴민트망을 복원하고 북송당한 국군 프로와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근 MBC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두 번째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재항고 입장을 밝히자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해 방송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 정보 서비스 창출과 국가 지식 정보를 확산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국가 전략 콜로키움이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명호 도서관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회 도서관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식 의원도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데이터 과학과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응용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12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김포 편입 현실화입니다.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오늘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서울과 김포의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지방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기부여를 받고 주민 설득에 힘을 얻어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지역 연장을 들고 나섰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여당발 김포 서울 편입이 포퓰리즘적인 총선 전략이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선 전략력 선언은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논의합시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이 행정 편입이란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전방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안보적인 관점에서 과연 맞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서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까지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관련 법률도 제정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 내로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인 만큼 향후 입법 관련 속도전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윤심 인사대 친명기획단입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특히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을 낙점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책임으로 물러난 지 보름여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님을 좀 임명하시게 된 거는 퇴장문 인사는 좀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인재 영입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상황은 어떨까요? 자, 어제였죠. 비명계가 사퇴 요구를 해왔던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결국 총선 기획단장에 임명됐습니다. 비명계에선 즉시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이원흑 의원은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면서 친명계 사당화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게 또 친명기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친명이 뭔지 그 기준이 뭔지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냥 원만하게 구성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당내에서 조정식 사무총장만큼 뭐 공정하고 원만하고 한 분이 없죠. 친명계 신인한테 경선에서 지잖아요. 그거는 바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하면요. 비명계 현역이 사실은 유리합니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만큼 당내 신경전도 상당한데요. 윤심 대 친명, 쉼없이 되풀이되는 계파 정쟁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쉬고 한 달 만에 뵀는데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시고요. 오늘 그 발제는 최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 문제가 한동안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는데 요즘에는 국민의힘이 정치권 이슈를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서울 공방 이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주도하는 통합행보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커다란 정치권의 이슈가 바로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위원장이 오선의 조경태 의원이 맡았습니다. 김포 외에도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다른 도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정치권에 어떤 파장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성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내놓은 건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확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아직은 그림 전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소개하신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 맡았는데요. 네. 아니 수도권 특별위원장을 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는지. 아무튼 본인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통합공학 박사 출신이라고. 토목공학. 예, 여러 가지 설명은 가능합니다만 못할 건 없겠죠. 정치적인 관록도 있고. 그런데 그럼 조경태 의원이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또 거기에는 펄펄 뛰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가 5선이지만 그 전에 3선은 민주당으로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국민의힘 부산 재선 의원이다. 그러니까 아직 3선이 아니다. 그래서 사하을에 그대로 출마하겠다고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모양이 뭔가 좀 어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김포 문제는 이 서울시에서도 좀 당황하는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왜 당에서 갑자기 먼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잘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하는 얘기니까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거나 이럴 입장은 아니고요.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 해서 올해 한 연말까지 한두 달 동안 의견을 민심을 좀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김포가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김포의 맨 왼쪽 끝이 그 서해 바다에 닿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이 서울이 바다에 이렇게 닿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참 뭔가 좀 기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좀 더 가까운 그러면 부천, 광명, 구리 이런 데도 합치고 그럴 거 있느냐? 아예 그냥 경기도하고 합쳐서 그냥 다 그걸 수도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섣불리 이게 옳다 그러다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이 제안을 한 김기현 대표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다듬어서 내놓은 다음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신데요. 정치권에 좀 어느 정도 좀 파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김포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공약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시에 있는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그걸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김동연 지사의 그 경기 북도 설치, 경기 북도를 설치하면 김포가 경기 북도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걸 반대하고 나서면서 북도로 갈 바에야 우리가 차라리 서울시로 가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걸 김기현 대표가 받은 거죠. 김포시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두 사람의 의견, 그 중에서도 홍철호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그 당에서 받은 거라고요.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총선용, 충분히 총선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총선 때까지 될 것이냐? 총선 때가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선 때까지야 안 되겠지만 적어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그 공약처럼 이 문제가 적어도 김포 문제뿐만 아니고 조금 더 확대되면 서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그 어떤 서울 편입 바람 이런 걸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서울에 편입될 경우에 이거는 뭐 자산 가치 상승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저는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대단히 큰 대형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입장 발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파장이 앞으로 정치적 이 표의 유불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 예, 총선 선거 뭐 모든 정치적인 의제가 사실 선거용이죠.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던지는 건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준비가 많이 된 상태에서 숙성을 해서 내놔야 돼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이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원외에 있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집중과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나름 철학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충청권에서 표를 많이 얻었고 수도권에서는 약간 손해를 받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도 이게 어차피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부 입장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아무튼 총선을 앞두고 좀 뜨거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건 맞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벌써부터 김포의 땅값하고 집값이 좀 들썩인다고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구리 같은 데서는 그 시장이 입장을 바꿨어요. 국민의힘 소속인데 경기 북도 안에 찬성을 하다가 아니다. 우리 구리도 그럼 서울로 좀 편입을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다른 경기도 시들도 이제 그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지 이런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이 와중에 경제적으로 혹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이 혹시 피해를 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지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일명 뭐 서울시 김포구 뭐 이런 이슈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니 근데 한 마디만 드리면 이게 뭐 그 갑작스럽게 그냥 툭 튀어나온 거냐? 그건 아닙니다. 최소 이 김포신문 같은 데를 보면요. 몇 달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김포 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이미 그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그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해서 당에서는 은밀하게 연구도 하고 여론조사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갑툭튀가 아니라 사전에 좀 준비가 된 그런 이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내심 좀 그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전국 행정 개편을 역제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먼저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또 했는데요. 표심을 의식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무속인 천공의 배우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그 서울시 김포구에 대한 그 대응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이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추진을 했었고요. 역대 정권 차원의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의제냐 그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뭐 방어한다고 갑자기 뭐 그러면 뭐 전국을 다 메가시티로 하자 이렇게 이걸 방패용으로 쓸 일은 아닙니다. 좀 더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리를 맞대고 행정부도 참여해서 토론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중장기 과제이지요. 이거 총선 앞두고 이런 식으로 표 좀 얻겠다고 하는 건 뭐 여든 야든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무속인 천공이 얘기는 이건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설마 국민의힘에서 그 무속인 얘기를 듣고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슈 선점으로 어쨌든 이 이슈로 그 국민의힘 운동장에서 민주당이 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측면인가요? 지금 약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느냐 아니냐, 다 여기에 찬성하느냐 아니냐, 뭐 행정구역 개편 아무 얘기를 해도요. 적어도 김포 시민은 아니 그래서 민주당은 찬성이야 반대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원래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수도 이전 문제도요. 아니 그래서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야. 여기에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표를 한나라당이 많이 잃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 문제도 결국은 뭐 이것저것으로 이제 민주당은 이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도 던졌다가 심지어는 천공 음모론까지 지금 내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저는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자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이 파장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별로 못 줄일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조만간의 입장을 정리해서 뭐 협조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민심 수렴 후에 아마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득실이 있을 수 있는데 김포의 국회의원이 두 명인가요? 네, 2명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그 국민의힘 지금 이제 양쪽 다 민주당이 둘 다 민주당인데 이거 거기서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득을 본다. 뭐 이제 그 소탐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사람들 이거 준비도 없이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도 없이 던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정권 차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대실. 그래서 소탐, 대실을 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전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제 민주당도 지금 당장 김포에서 민심이 좀 들썩들썩하니까 뭐 어정쩡하게 있지만 당연히 이거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게 그 정치적인 이런 의제 설정이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누가 봐도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정권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국 주도권 차원에서 던지는 그런 문제인데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제 좀 반대 입장으로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찬성하는 건 좀 이상한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우려의 목소리는 한편에서는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이제 취소했는데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의 1호 안건이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나 올려라라고 이제 답을 했고요. 홍 시장은 SNS를 통해서 과하지옥의 수모, 가랑이를 지나가는 그런 수모는 잊지 않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호가 대사면이라면 혁신위의 2호 안건은 정치인의 희생, 삼선 지역구 이동, 또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운을 띄웠는데요. 이런 그 이뇨한 혁신위의 행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사실은 뭐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래도 비교적 스타트가 좋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나 이제 그 한 열흘쯤 지나다 보면 이제 1차 평가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 평가에서 아마 조금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좀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 그거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죠. 사실은 어찌 보면 용산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도 사실은 김태우라는 사람을 다시 사면복권시켜서 공천한 것이 그 큰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책임은 뭐 용산의 책임이 더 크죠. 사면복권 그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만약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의 지금 수직적 관계라고 흔히 언론에서 표현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혁신위원회의 성과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가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한 2호 안건이나 3호 안건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검토를 한다고 시작을 하면 좀 평가를 다시 받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성공적인 안착을 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가 쉽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출범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그 점수와 뭐 평가에 대한 건 좀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지켜보세요?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이죠. 일단 외모부터 좀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옛날에 이제 히딩크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떠오르고요. 그래서 또 당내 징계 취소도 일단 통합 차원에서 잘한 것 같아요. 뭐 당사자들은 반발하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부족한 게 어떤 포용력, 아량 이런 게 부족했는데 혁신위원장이 와서 이렇게 물꼬를 터주고 당에서 받아들이니까 참 모양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희생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은 서울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오늘 폭탄을 하나 터뜨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른바 그 친윤 의원들이 뭐 여러 사람 있죠. 뭐 장제원, 권성동 또 누가 있죠? 정진석, 이철규, 뭐 박성민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서울 출마해서 당선될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정진석 의원은 과거에 서울 출마했다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서울 유권자 입장에서 아니 저 지방에서 너무 오래 했다고 서울로 보내면 우리가 왜 뽑아줘야 돼? 이런 민심의 저항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고요. 또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이 부분도 잘못하면 이게 반정치주의 내지 정치 혐오증 이런 정서에 올라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초선보다는 재선, 재선보다는 3선, 4선이 훨씬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혁신을 한다 이렇게 내밀 경우에 나중에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요.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정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워요. 과거에 혁신위원회가 성공한 거는 뭐 박근혜 전 대표 혁신위원회 또 뭐 김종인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혁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 혁신도 역시 정치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제가 뭐 속단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뇨한 위원장의 여러 가지 치고 나가는 게 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중진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전문성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정치권의 총선 시계가 이렇게 이제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등용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 이 의원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이제 사퇴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재등용이 됐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이제 고려했다고 하는데 친윤계 회전문 인사다 이런 이제 비판이 또 불가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 회전문 인사 차원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죠. 자, 친윤이 인재 영입을 한다는 거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공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영입해서 공천한다는 거지. 만약에 총선 5개월 앞두고 영입이 됐는데 국민의힘에 공천도 안 준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공천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공천과 직결되는 문제를 인재영입위원장을 친윤계가 맡는다면 그러면 비윤을 영입하겠는가 과연?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물론 이철규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짜 비윤도 찾아서 뭐 영입을 할지는 저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친윤계 핵심이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그 영입 기준이 친윤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영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차원에서 지금 당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 사무총장이 책임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19일 만에 다시 등용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일반의 그 시선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 영입하는 그 사람마다 저 사람은
뭐 친윤과 어떤 관계에 있지 이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최 의원님도 전반적으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봐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8월 달에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좀 그 파장이 일어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항해를 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거나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이게 사무총장이 공천의 어떤 실무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한테 대들면 공천을 안 주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당시 좀 발각 뒤집혔던 측면이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등등이죠. 여러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고를 세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임자를 이제 영입위원장을 시켰다.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마 잘 용납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간별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과거에 친박 간별사 빗대서 한 얘기죠.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허은하 의원은 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시 다른 사람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대표님 내려오세요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그 대변인 박정아 의원은 결과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 안의 의원들도 대부분은 이건 좀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도 역시 그 비판의 시각이 좀 존재하는 그런 인사를 좀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비명계에서는 총선기획단이 친명 일색으로 이제 꾸려졌다. 중립적인 인물로 다시 임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비명계의 공천 학살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단식 후에 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연일 그 통합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그 통합이 어디까지의 통합이냐에 대해서도 좀 여러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뭐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통합 얘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실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은 이재명 대표의 입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떤 사람이죠? 잘 아시다시피 뭐 자타가 공인하는 친명계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더군다나 그 지난번에 박광원 원내대표 그 사의 표명하고 사퇴했을 때 조정식 사무총장만 유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확실하게 반영된 거죠. 자, 적어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이번에도 뭐 기획단장을 맡았지만 그 조정식 사무총장만큼은 또 아니면 뭐 조정식 사무총장을 바꾸더라도 그 사무총장만큼은 친명계 외에 다른 사람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걸 확실하게 저는 공언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일종의 비명배제 메시지 그게 일단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비명계 완전히 배제냐 그것도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의지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의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민주당 지도부한테 물어보면 이건 공천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기구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 뭐 그렇죠. 바꾸지 않으면 뭐 맡을 수밖에 없죠. 네.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앞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을 과연 이제 누가 맡느냐, 또 실질적으로 이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당원들하고 지지자들한테 그냥 상향식 공천으로 맡기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른바 친 이재명 위원장들이 당선이 되고 현역 비 이재명 의원들이 낙천이 되는 경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경우 민주당 내년 총선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결과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열성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비이재명 현역 의원들을 날렸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민주당이 뭐 내년 총선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자꾸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통합을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행동으로 통합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엊그저께 그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3차례 악수를 했고요. 또 통로를 지나가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서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외면당한 뭐 그런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념 얘기를 최근에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대통령이 달라졌어요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이 나흘째예요. 네. 나흘째인데도 입장 표명을 못 하잖아요. 그걸 비롯해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 논평을 보면 이게 도대체 찬성한다는 얘기인지 반대한다는 얘기인지를 알 수 없는 알쏭달쏭 논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메가서울 공약이 민주당에 충격을 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민주당 메가서울 공약의 휘청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선 정치권과 메가시티 서울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